무릎이 아파서 걷기 시작했는데 걸을수록 더 아파지고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김태환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뻣뻣해서 걷기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 많으시죠? 주변에서 걷기가 관절에 좋다, 하루에 30분만 걸어라,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걸으셨을 거예요. 매일 꾸준히.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좋다고 해서 걸었는데 무릎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아파지고 있거든요. 계단 내려올 때 찌릿하던 통증이 이제는 평지를 걸을 때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태이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릎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세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걸으면 무릎 연골이 빠르게 닳아버립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먼저 해주면 같은 걷기를 해도 무릎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왜 걷기만으로는 무릎이 나아지지 않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둘째,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먼저 만드는 세 가지 핵심 동작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이 동작들을 걷기와 어떤 순서로 조합해야 하는지 실천 가능한 루틴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릎 통증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은 통증 이 한 단어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무릎이 아프면 제일 먼저 어떤 운동을 시작하시나요? 대부분 걷기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걸어라, 걷기가 최고다. 주변에서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걷기는 분명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무릎을 잡아주는 근육이 충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무릎 관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릎은 위아래로 뼈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서로 맞닿아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연골이라는 물렁뼈가 끼어서 충격을 흡수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연골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연골을 보호하고 무릎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건 주변 근육의 몫이에요.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 뒤쪽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근육. 이 세 가지가 무릎의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들이 튼튼하면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충격을 근육이 먼저 흡수해 줍니다. 연골에 가는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근육들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걸을 때마다 생기는 충격이 고스란히 연골에 전달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연골을 깎아내는 셈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자동차에 타이어가 있고 그 위에 서스펜션이라는 충격 흡수 장치가 있잖아요. 서스펜션이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 위에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차체가 덜컹거리고 타이어가 빨리 닳아버립니다. 우리 무릎도 똑같아요. 근육이라는 충격 흡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걷기라는 아무리 좋은 운동도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리는 운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은 종류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걷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무릎 주변 근육을 깨워야 합니다. 근육이라는 보호막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걸어야 무릎이 안전한 겁니다. 그러면 무릎 주변 근육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힘들게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동작들은 전부 집에서 누워서 혹은 벽에 기대서 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무릎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근육만 정확하게 자극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바닥에 앉아서 하는 무릎 신전 운동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이 왜 첫 번째냐면요. 무릎이 아픈 분들은 허벅지 앞쪽 근육이 거의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통증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무릎을 덜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허벅지 앞쪽 근육, 의학적으로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뼈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겨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을 깨워줘야 합니다. 그것도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닥에 편하게 앉으세요. 이불 위에 앉으셔도 됩니다. 다리를 쭉 펴고 앉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 무릎 아래에 수건을 돌돌 말아서 넣어주세요. 목욕 수건 정도 크기면 됩니다. 수건이 무릎 뒤에 받쳐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 수건을 무릎 뒤쪽으로 꾹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서 다리에 힘을 주세요. 허벅지 앞쪽에 딱딱하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 느낌이 맞습니다. 그 상태로 5초만 버텨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힘을 빼세요. 이게 한 번입니다. 처음에는 이걸 5번만 해주세요. 5번이 익숙해지면 10번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양쪽 다리 번갈아 가면서 해주세요. 이 동작의 핵심은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릎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허벅지 근육에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연골에 거의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도 이 동작은 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힘을 줄 때 숨을 참지 마세요. 숨을 내쉬면서 힘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숨을 참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편하게 호흡하시면서 허벅지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건 없이 그냥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건을 넣으면 무릎 뒤에 적당한 지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이 더 잘 들어갑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수건을 넣고 하시는 걸 권합니다. 이 동작을 꾸준히 해주시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무릎뼈를 잡아주는 힘이 생겨서 걸을 때 무릎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만큼 연골에 가는 충격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엉덩이 들기 변형 운동입니다. 보통 브릿지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오늘은 무릎이 아프신 분들에게 맞게 조금 변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동작은 왜 중요하냐면요. 무릎을 보호하는데 허벅지 앞쪽 근육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허벅지 뒤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 이 두 가지가 함께 강해져야 무릎이 진짜 안전해집니다. 허벅지 뒤쪽 근육은 우리가 걸을 때 발을 땅에 디딜 때마다 무릎이 뒤로 꺾이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 근육은 걸을 때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골반이 흔들리면 무릎에 비틀리는 힘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약한 분들은 걸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엉덩이 들기 변형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닥에 누우세요. 이번에는 무릎을 구부려 주세요. 발바닥이 바닥에 편하게 닿도록 세워주시면 됩니다. 발은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될 때까지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높이 올릴 필요 없어요. 허리가 과하게 꺾이면 오히려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엉덩이를 올린 상태에서 5초간 버텨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셔야 한다는 겁니다. 허리로 버티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꽉 조인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5초가 지나면 천천히 엉덩이를 내려놓으세요. 여기서 변형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엉덩이를 올릴 때 발뒤꿈치로 바닥을 밀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가락 쪽이 아니라 발뒤꿈치에 체중을 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 뒤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에 힘이 훨씬 잘 들어갑니다. 발가락 쪽에 힘을 주면 오히려 허벅지 앞쪽에 힘이 가서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5번만 해주세요. 5번이 편해지면 10번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양쪽 엉덩이에 똑같이 힘이 들어가도록 골반을 수평으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무릎에 비균형한 힘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동작을 꾸준히 해주시면 걸을 때 골반이 안정적으로 잡히고 무릎에 비틀리는 힘이 줄어듭니다. 걷기를 해도 무릎이 아프지 않게 되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 이제 세 번째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핵심 동작입니다. 세 번째 동작은 벽을 이용한 저강도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라는 말 들으시면 좀 겁이 나실 수도 있어요.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니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벽에 등을 기대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체중이 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무릎에 가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앞에 두 동작은 바닥에서 하는 동작이었습니다. 바닥에서는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근육을 안전하게 깨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서 있는 상태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체중을 지탱하는 힘을 길러야 실생활에서 무릎이 보호됩니다. 벽 스쿼트가 바로 누운 동작과 실제 걷기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벽에 등을 붙이고 서세요. 발을 벽에서 한 발짝 반 정도 앞으로 빼주세요. 발은 골반 너비로 벌리시고 발끝은 살짝 바깥쪽을 향하게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등을 벽에 붙인 채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면서 내려가세요.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발을 충분히 앞으로 빼두셨다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발끝 선 안에 머물게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만 구부려 주세요. 30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깊이 앉으실 필요 없어요. 무릎이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지면 그 위치에서 멈추세요. 그 자세를 10초간 유지해 주세요. 10초가 힘드시면 5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등은 벽에 붙인 채로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시면서 버텨주세요. 시간이 되면 천천히 올라오세요. 이걸 3번에서 5번 반복해 주세요. 벽에 등을 기대고 있으니까 넘어질 걱정도 없고 체중의 상당 부분이 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무릎에 가는 부담이 일반 스쿼트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내려가실 때 숨을 들이쉬고 올라오실 때 숨을 내쉬세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발뒤꿈치로 바닥을 밀면서 올라오세요. 아까 엉덩이 들기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발뒤꿈치로 밀면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이 함께 쓰이면서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벽 스쿼트가 편해지시면 조금씩 더 깊이 내려가 보세요. 허벅지가 바닥과 수평이 될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면 무릎 주변 근육이 상당히 강해진 겁니다. 하지만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몇 주에 걸쳐 천천히 깊이를 늘려가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3가지 동작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워서 수건을 무릎 아래에 넣고 허벅지에 힘주기. 두 번째, 누워서 발뒤꿈치로 밀며 엉덩이 들기. 세 번째,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이 3가지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수건 한 장이랑 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을 하는 동안 걷기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걷기를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이니까요. 다만 지금 무릎 상태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지금 걸을 때 무릎이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걷기 시간을 좀 줄여주세요. 지금 30분, 1시간씩 걷고 계시다면 일단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줄이시는 겁니다. 그 대신 오늘 알려드린 3가지 근력 운동의 비중을 높여주세요. 하루 일과에서 근력 운동이 주가 되고 걷기는 보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걷기를 완전히 멈추지 않아도 되면서 무릎 주변 근육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통증이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지시면 그때 걷기 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5분씩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지금 걸을 때 무릎이 크게 아프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걷기를 꾸준히 계속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바꿔주세요.
걷기 전에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동작을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걷기 전 워밍업으로 5분만 투자하세요. 첫 번째 동작 10번, 두 번째 동작 10번, 세 번째 동작 5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육을 깨운 다음에 걸으면 무릎이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걷기가 끝난 후에도 한 번 더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걸으면서 쌓인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이든 핵심은 같습니다.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걷기 전에 근육을 먼저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 하나가 무릎을 망치는 걷기와 무릎을 살리는 걷기를 가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더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할 때 절대 통증을 참고 하지 마세요. 아파야 효과가 있다는 말, 무릎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무릎 안쪽에서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근육이 당기는 뻐근한 느낌은 괜찮지만 관절 안쪽에서 오는 날카로운 통증은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운동 전후로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무릎이 뻣뻣하신 분들은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 주변을 5분 정도 감싸주신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세요. 근육과 관절이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운동하면 효과도 좋고 부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셋째,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상태라면 이 운동도 하지 마세요. 그건 염증이 심한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먼저 냉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히시고 부기가 빠진 다음에 가볍게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넷째, 의외로 중요한 건 신발입니다. 걷기를 다시 시작하실 때 꼭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세요. 바닥이 얇은 슬리퍼나 구두를 신고 걸으면 발바닥에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게 고스란히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발바닥이 두툼하고 쿠션감이 있는 운동화가 무릎을 지키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걷기를 하실 때는 평지를 걸으세요.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은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평지의 두세 배가 됩니다. 특히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힘은 체중의 4, 5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육이 충분히 강해지기 전까지는 경사진 곳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걸을 때 3kg에서 5kg까지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1kg만 줄여도 무릎 부담이 3kg에서 5kg이나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짠 음식,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을 조금만 줄이시고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늘려주시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관리되고 관절 염증도 줄어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를 시작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이라는 보호막 없이 걷기만 반복하면 연골이 더 빨리 닳을 수 있습니다. 걷기 전에 반드시 무릎 주변 근육을 먼저 깨워주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동작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누워서 무릎 아래 수건을 넣고 허벅지에 힘주기. 이 동작으로 잠자고 있던 허벅지 앞쪽 근육을 깨워줍니다. 둘째, 누워서 발 뒤꿈치로 밀며 엉덩이 들기. 이 동작으로 무릎을 뒤에서 잡아주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합니다. 셋째,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이 동작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체중을 버티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5분, 2주만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걷기를 10분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무릎은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쓰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걷기를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잠자리에 누우시면 수건 하나 가져다 놓으시고 첫 번째 동작부터 해보세요. 5번이면 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무릎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